네가 지금 처한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다. 네 안에서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 그 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드러남이고 오늘 네가 듣는 말은 그 드러남의 이름이다. 누군가 너를 속였지만 그 사람이 붙잡고 있던 높이는 더 이상 서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네 상처를 가볍게 덮지 않고 네가 왜 아직도 그 흔들림을 느끼는지 먼저 분명하게 말해준다. 네 마음은 이미 반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알미, 말로 내려와야 할 때다. 나는 네가 끝까지 들을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세운다. 네가 잃은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있던 가짜 지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몸이 무거웠던 이유가 있다.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보며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은 화면을 오래 바라본 적이 있다. 주방에 서서 식은 컵을 들고도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의 말들을 붙들고 있었다. 어깨는 내려오지 않고 숨은 짧아지고 가슴은 설명할 수 없는 압박으로 조용히 닫혀 있었다. 내 몸은 이미 진실을 먼저 알아차렸고 네 마음은 그 뒤를 따라잡느라 늦어졌을 뿐이다. 그래서 네가 계속 왜 이러지라고 속으로 묻는 것이다. 그 질문은 약함이 아니라 감지다. 네 안의 깊은 곳은 아직도 거짓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 지금 들리는 이 말은 그 기억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억이 왜 너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는지 밝힌다. 배신은 사람을 둔하게 만들지 못한다. 제대로 겪은 상처는 오히려 감각을 남긴다. 네가 오늘까지 버틴 방식은 무너진 게 아니다. 다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니 네가 느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불편함은 네 안에서 진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관계의 흔들림이 아니다. 네가 받은 흔적은 보호, 정리, 그리고 되돌아옴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 너를 배신했을 때 네가 감당한 고통은 헛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네가 누구를 더 이상 신뢰하면 안 되는지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무엇이 더는 내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지 드러내는 신호였다. 만약 네가 끝까지 들으면 너는 이 흔들림이 왜 꼭 필요한 분리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사람이 왜 계속 내 평안을 흩뜨렸는지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네가 왜 그토록 빨리 지치고 왜 어떤 문 앞에서만 자꾸 멈췄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입으로 하나의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 선언의 문턱이다.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복수의 상상이 아니다.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감각을 되찾는 일이다. 진실은 소란스럽지 않다. 진실은 내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되찾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 시선을 다시 세운다. 무너진 것은 네가 아니라 너를 속이던 구조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길은 달라진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더 깊은 의미가 열린다.
너는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달라졌다. 식탁 위에 식어가는 음식, 반쯤 접힌 옷, 서둘러 끄는 통화가 그 증거다. 내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자꾸 한 곳에 걸려 있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반복되었고 그 반복은 피로보다 더 무거웠다. 네 몸은 더 이상 거짓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숨이 짧고 말이 늦고 잠이 얕아진다. 이 변화는 벌이 아니라 분별이다. 배신의 자리에서 네 영혼은 거짓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때는 참아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네 안에서 소리를 낸다. 그것은 네가 약해져서가 아니다. 네가 무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상처를 지나치게 개인화하지만 때로는 상처가 분리의 자격을 증명한다. 네가 더는 같은 방식으로 웃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웃음 속에 이미 진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잃는 중이 아니라 골라내는 중이다. 오래된 침묵은 이제 새로운 진실을 담지 못한다. 너는 이 배신을 오래된 실패처럼 느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장면은 너를 죄인으로 만들기보다 네가 무엇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지 가리킨다. 밤늦게 혼자 앉아 휴대폰 불빛을 바라보던 순간들, 답장 없는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던 습관, 그 모든 것은 네 마음이 아직 정리를 끝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내 눈은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지만 네 영혼은 이미 다른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네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다. 주님이 바람 속에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셨듯이 지금도 조용한 자리에서 너를 다시 부르고 있다. 큰 소리보다 더 선명한 것은 침묵 속에 남은 깨달음이다. 네가 붙잡던 사람의 손이 느슨해질 때 네가 드디어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게 된다. 이것은 결핍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리의 은혜다. 무엇이 너를 지탱하는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혼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혼란은 잘못된 축대를 흔들어 진짜 기초를 찾게 한다. 네가 지금 지나가는 통로는 좁다. 그러나 그 좁음이 너를 막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킨다. 다음 장면은 그 보호를 더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네가 무시하면 같은 상처는 모양만 바꿔 돌아온다. 오늘은 사람의 말로, 내일은 분위기로, 그 다음에는 네가 선택한 침묵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설명의 증가가 아니라 반응의 변화다. 네 발은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네 안의 판단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네가 느끼는 그 묵직함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끝난 관계가 아니라 끝나야 할 구조를 알리는 종소리다. 너는 지금 유난스럽게 예민한 것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가짜 평안에 속지 못하는 상태로 옮겨가고 있다. 그 전환은 불편하다. 하지만 불편함이 늘 잘못은 아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진실의 첫 증거다. 만약 네가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네 몸은 계속 먼저 반응할 것이다. 내 숨은 얕아지고 내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네 하루는 더 쉽게 소모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받아들이면 같은 장면이 더 이상 같은 무게를 가지지 못한다. 한 문장이 너를 붙든다. 진실은 내 편을 떠난 적이 없다. 진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네가 그 기다림을 알아차릴 차례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우연한 혼란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문턱이다. 너는 그 문턱 앞에서 한동안 망설였고 그 망설임 자체가 네가 얼마나 오래 버텨졌는지를 말해준다. 창문 옆에 놓인 물컵, 꺼지지 않은 방등, 정리되지 않은 침대 같은 평범한 것들이 오늘은 이상하게 선명하다. 그 선명함은 내 내면이 거짓의 안개를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표시다. 내 가슴은 답답하지만 그 답답함 속에는 이상하게도 방향이 있다. 네 영혼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고 네 마음은 아직 속도를 맞추는 중이다. 이것이 바로 분별의 통증이다. 아프지만 무의미하지 않다.
네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그 아픔을 이유 없는 불안으로 오해하는 일이다. 이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소리가 아니라 너를 묶던 매듭이 풀릴 때 나는 소리다. 한때는 네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더 정직해져야 한다. 정직함은 상처를 부인하지 않는다. 정직함은 상처를 해석한다. 너는 그 차이를 배우고 있다. 이 장면은 네가 더는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게 문턱은 열린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문턱의 이름을 들여다보게 된다. 네가 선택받았다는 말은 네가 남들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네가 어떤 장면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어떤 말 앞에서는 유독 마음이 멈춘다. 사람들은 그런 너를 예민하다고 부르지만 사실은 내 감각이 훈련되고 있는 중이다. 거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한숨을 삼키던 순간, 네가 혼자 샤워실에서 울음을 참던 순간, 그 모든 조용한 장면이 너를 단련시켰다. 네 몸은 늘 먼저 반응했고 네 마음은 나중에 이유를 찾았다. 이 순서는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보호한다. 왜냐하면 네 영혼이 이미 알지 못할 것을 몸이 먼저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배신의 상처가 남긴 고통이면서도 동시에 은혜의 흔적이다. 네가 너무 빨리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네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있다. 분별은 소란스럽지 않다. 분별은 조용히 선을 긋는다. 그러니 네가 느끼는 거리감은 냉담함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문을 닫는 본능이다. 지금 그 본능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누구의 속도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네 안의 상처는 종종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섞여 네 판단을 흐리게 하려 한다. 그래서 어떤 날은 네가 맞다고 느끼던 것도 다음 날이면 의심으로 흔들린다. 그 틈을 이용해 들어오는 것은 늘 비슷하다. 비교, 조급함, 설명 강요. 그리고 네가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까지. 너를 몰아붙이는 압박이다. 작업대 위에 흩어진 서류처럼 생각이 어지럽고 침대 끝에 앉은 채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밤이 생긴다. 내 가슴은 그 압박 속에서 더 조심스럽게 다친다. 하지만 그 다툼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경계다. 네가 예전 같으면 억지로 맞춰주었을 말을 이제는 더는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너는 무례해진 것이 아니라 소진의 문을 닫고 있다. 가짜 친밀함은 늘 빨리 오고 빨리 요구한다. 진짜 평화는 그보다 느리지만 훨씬 깊다. 그래서 네가 이번에는 천천히 가는 것이다. 천천히 가는 것은 뒤처짐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속도다. 그 속도가 다음 문을 연다. 그 문턱 앞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보여준 것에 더 이상 협상하지 않는 것이다. 네 마음은 오래전부터 불편했는데 네 머리는 그 불편을 예의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들이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주방의 싱크대에 남은 물기처럼 말하지 못한 진실은 오래 남아도 결국 자국을 남긴다. 네가 그 자국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날들이 있었다.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내 영혼이 그 자국을 더는 미화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환점이다. 전환점은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전환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아니다라고 조용히 말하는 순간 온다. 네가 그 말을 따라가면 더 이상 같은 원을 돌지 않아도 된다. 네가 그 말을 무시하면 원은 더 작아지고 숨은 더 가빠진다. 어느 쪽이든 선택은 분명하다. 네 안의 평화는 이미 방향을 알고 있다. 이제 그 방향을 더 뚜렷하게 붙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의 오래된 이미지가 너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너의 삶은 오래 닫혀있던 창문처럼 느껴졌을지 모른다. 바람은 분명히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답답했고 공기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네가 아침마다 커튼을 걷는 손끝에서조차
망설임이 느껴졌던 이유가 있다. 창문은 단지 빛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남아있던 공기까지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배신은 네 안에 오래된 공기를 만들었다. 네가 숨을 깊이 들이마셔도 어딘가 닿지 않는 느낌이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 그 창문은 열리기 시작한다. 완전히, 갑자기. 소란스럽게가 아니라 조용히 움직인다. 처음에는 틈만 보이지만 그 틈이 방향을 바꾼다. 내 영혼은 이미 그 틈을 알아보고 있다.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황이다. 오래된 공기를 내보내고 새 공기를 받는 일이다. 네가 버리지 못했던 말들, 놓지 못했던 기대들, 닫힌 채로 붙들고 있던 질문들이 그 창문 앞에서 흔들린다. 지금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살리는 것은 다침이 아니라 통풍이다. 네가 숨을 되찾는 순간 길은 더 이상 같은 크기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 장면에서 그 창문은 더 분명히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 안에서 네 손은 해야 할 것을 기억한다. 그 창문은 아무도 몰래 열리기 시작했다. 네가 문을 억지로 부수지 않아도 안쪽의 공기가 먼저 움직인다. 오랜 침묵 뒤에 첫 바람이 들어오면 먼지는 잠시 더 드러난다. 그래서 너는 잠깐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정화의 일부다. 네가 바라보던 방은 여전히 같은 방처럼 보이지만 공기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 내 가슴은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가고 손가락 끝의 긴장이 풀린다. 이런 작은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이 열렸다는 뜻이다. 배신은 네 안에 벽을 세웠지만 지금은 그 벽이 빛을 막지 못한다. 너는 그 빛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다. 너는 그 빛을 막는 것에서 물러섰을 뿐이다. 그 물러섬이 곧 지혜다. 창문이 열리면 무엇이 나가는지보다 무엇이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평안의 시작이다. 완전한 해답은 아닐지 몰라도 방향은 분명하다. 네가 그 방향을 따라가면 뒤에 남겨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계속 같은 답답함 속에 머문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작아도 결정적이다. 바람은 늘 조용하게 온다. 그러나 조용하다고 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변화는 늘 그렇게 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네가 알아차릴 때 네 입술도 조용히 움직이게 된다. 만약 지금 이 흐름이 내 안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여기서 잠깐 멈춰도 된다. 그 멈춤은 도망이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텼고 이제는 네 안의 확인을 밖으로 옮겨놓을 차례다. 네가 방금 들은 이 변화가 실제로 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오로 오로 오를 적어라. 그 숫자 하나하나는 내 영혼이 나는 이 신호를 들었다라고 조용히 인정하는 표식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동이지만 참된 동이다. 오로 오로 오를 적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는 순간 이 장면은 더 이상 먼 설명이 아니라 네 안의 확신이 된다. 그 확신은 네가 혼자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미 열리고 있던 창문이 내 눈에 보이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움은 늘 진실 앞에서 먼저 작아진다. 네가 지금 하는 동의는 약속이 아니라 응답이다. 그리고 응답이 생기면 다음 문은 더 선명해진다. 이제 우리는 그 창문 너머의 공기를 더 깊이 걸어 들어간다. 거기서 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깊은 뿌리다. 네가 지금 보는 것은 단순한 배신의 결과만이 아니다. 그 배신이 건드린 것은 네가 스스로를 지탱하던 방식이다. 그래서 다음 장면은 사람보다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간다. 네가 왜 끝까지 붙들었는지, 왜 계속 설명하려 했는지, 왜 마음이 이미 아는데도 머리가 계속 합리화했는지 그 뿌리를 보게 된다. 창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안쪽의 공기는 오래된 냄새를 드러낸다. 그 냄새는 네가 잊었다고 생각한 것들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잘못된 평화를 잃기 싫은 마음,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으려는 오래된 습관이 그 안에 섞여 있다.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켜오느라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가 자신을 정죄하면 뿌리는 더 깊이 숨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정직하면 뿌리는 빛을 받는다. 네 몸은 이미 그 빛에 반응한다. 숨은 조금씩 길어지고 턱은 덜 굳고 눈은 더 멀리 보려 한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니다. 보이지 않던 구조가 드러나는 일이다. 네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더 정확히 보는 일이다. 정확함은 두려움을 줄인다. 정확함은 네가 누구인지 다시 세운다. 그러니 이제 흐림을 정리할 시간이 왔다. 다음 문장은 그 정리를 더 또렷하게 만든다. 네가 계속 설명하려던 마음에는 한 가지 뿌리가 있다. 네가 상황을 통제해야 안전하다고 믿은 자리다. 그래서 네가 이해하지 못한 공백을 채우고 상대의 태도를 분석하고 어쩌면 네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말로 자신을 몰아쓴다. 세면대 위에 놓인 칫솔처럼 이런 생각은 매일 손에 잡히지만 결코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내 머리는 논리를 만들고 내 몸은 긴장으로 응답하고 네 영혼은 그 긴장 속에서 이미 지쳐 있었다. 이 싸움은 네가 미친 것이 아니라 네가 다층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음은 붙들려고 하고 몸은 멈추라고 하고 영혼은 돌아서라고 말한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아직은 아니야라는 말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네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할 때 진짜 평안이 비로소 드러난다. 너는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풀려나는 중이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한다. 풀려남은 빈자리를 남기지만 그 빈자리 속에서 숨이 돌아온다. 네가 오늘 그 숨을 놓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분석이 아니라 신뢰다. 너를 지치게 만든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다. 네가 지나온 방들, 오래 머문 대화들, 반복해서 들어가던 마음의 환경도 너를 소진시켰다. 어떤 공간은 말보다 더 크게 너를 흔든다. 어떤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해도 안쪽의 피로를 더 깊게 만든다. 네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그 방 안의 공기가 어떤 날은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 무게를 그냥 성격 탓으로 넘기지 말아라. 네 영혼은 이미 그 자리가 너를 덜 살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는 점점 말이 줄고 표정이 단단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정리다. 물론 외로움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외로움과 단절은 다르다. 네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자신을 축소해야 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너를 소진시키고 있었다. 분별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부르지 않는다. 분별은 무엇이 내 생명을 얇게 만드는지 보게 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너는 죄책감보다 평안을 더 정확하게 선택하게 된다. 다음 장면은 그 선택이 어떤 움직임으로 바뀌는지 보여준다. 문턱은 이미 가까워졌다. 네가 붙들려 있던 전략은 네가 모르는 사이에 피곤함의 형태로 들어왔다. 그것은 너를 곧장 무너뜨리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지치게 만들고 천천히 늦추고 천천히 의심하게 만든다. 아침에 해야 할 작은 일을 미루게 하고 저녁에는 더 많은 생각으로 채워지게 한다. 결국 하루가 끝날 때 남는 것은 실제 해결이 아니라 소모다. 내 방 안의 시계 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은 더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렇게 유예된 결정은 점점 무게를 더한다. 그리고 그 무게가 쌓이면 네가 원래 보았던 길마저 흐려진다. 하지만 지금 그 전략은 너에게 통하지 않는다. 네 안의 분별이 이미 피로의 얼굴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너는 더 이상 모든 설명에 응답하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급한 말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 변화는 작지만 강하다. 천천히 지치게 하던 것에 더는 에너지를 주지 않는 순간 문이 살짝 열린다. 문이 열리면
새로운 결심이 아니라 오래된 부름이 돌아온다. 그 부름이 너를 다음 자리로 옮긴다. 네가 멈춘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협상을 끝내기 위한 멈춤이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설명했고, 너무 많은 것을 참았고,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제는 내 영혼이 더 이상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다. 책상 위에 놓인 펜, 쓰다 멈춘 메모, 열어 둔 채 닫지 못한 창처럼 내 삶의 여러 지점이 그 멈춤을 보여준다. 그 멈춤은 공백이 아니라 경계다. 내 몸은 그것을 먼저 안다. 심장은 더 천천히 뛰고, 어깨는 아주 조금 내려가고, 입술은 더는 쓸데없는 말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전환이다. 전환은 소리 없이 온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가짜 평화와 거래하지 않는 순간이다. 배신이 너를 정의하려 했지만 너는 그 정의를 받지 않는다. 진짜 너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깊은 곳을 더 오래 머물며 본다. 그곳에서 창문은 완전히 다른 빛을 들여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내 손이 움직이게 한다. 창문이 완전히 열리는 장면은 화려하지 않다. 커튼이 살짝 움직이고 먼지가 공중에서 짧게 반짝이고 방 안의 공기가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는다. 네가 그 장면을 볼 때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렬되는 것을 느낀다. 오래된 정체성은 빛을 두려워하지만 새 정체성은 빛을 견딘다. 그래서 네 가슴은 이상하게도 더 편안해진다. 네가 마음속으로 붙들던 방어는 이제 더 이상 같은 힘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너를 지켜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너를 좁게 만들었다. 지금 창문이 열리는 것은 네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더 이상 좁음 속에 갇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기가 바뀌면 판단도 바뀐다. 판단이 바뀌면 선택도 바뀐다. 네가 계속 같은 창문 앞에 서 있었던 이유는 그 너머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너머를 받아들일 준비가 더디게 열렸기 때문이다. 이제 준비는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아주 부드럽다. 그러나 부드럽다고 해서 얕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변화는 늘 조용한 쪽에서 온다. 다음 장면에서 그 조용함은 내 일상 속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그 일상은 네가 이미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먼저 짚지 말아라. 잠깐 손을 멈추고 네가 여전히 같은 방에 있다는 사실보다 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먼저 느껴라. 창문 옆에 서서 바깥의 빛을 한번 바라보아라. 그 짧은 멈춤이 내 마음을 다시 정렬한다. 네 몸은 아침의 서두름보다 그 고요를 더 필요로 한다. 그 순간 내 숨은 더 깊어지고 정신은 덜 흩어진다. 이것은 큰 의식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다. 작은 순종이 큰 방향을 만든다. 네가 늘 하던 대로 급히 시작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먼저 닫혀있던 것을 열어젖히는 방식이다. 그러니 오늘 아침의 고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고요 속에서 네가 놓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보임은 네가 다시 숨을 쉬게 만든다. 방 안의 빛, 침대 끝에 정리되지 않은 시트, 식탁 위의 식은 머그잔까지도 새롭게 읽힌다. 너는 다시 읽는 사람으로 돌아온다. 그 읽음이 너를 지킨다. 저녁이 되면 바로 답장부터 확인하지 말아라. 잠깐 의자에 앉아 오늘 내 몸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굳었는지 기억해 보아라. 가슴인지, 목인지, 어깨인지 그 자리를 이름 붙여라. 이름 붙임은 책임이 아니라 인식이다. 네가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 순간 그 감정은 너를 몰래 끌고 가지 못한다. 네가 하루 종일 바빴어도 잠깐 멈춰 숨을 고르는 그 시간은 네 영혼을 다시 모은다. 성급한 확인보다 이런 멈춤이 더 진실하다. 왜냐하면 배신이 남긴 흔적은 속도가 아니라 정직으로 풀리기 때문이다. 네가 이제 해야 할 첫 번째 습관은 멈춤이다.
두 번째 습관은 기록이다. 짧게라도 오늘의 흔들림과 평안을 적어두어라. 그렇게 하면 네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 패턴이 보이면 그 패턴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다. 네가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된다. 그 언어가 내 발걸음을 지탱한다. 이제 네가 붙잡아야 할 또 다른 습관은 방의 공기를 살피는 일이다. 어떤 방에 들어가면 숨이 쉬워지고 어떤 방에 들어가면 말이 무거워진다. 내 몸은 이미 그 차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한 뒤에 네 마음이 더 밝아지는지 아니면 더 닫히는지 조용히 점검해 보아라. 점검은 판단이 아니다. 점검은 지혜의 시작이다. 네가 이 작은 확인을 계속하면 너를 소진시키는 흐름이 더 일찍 보인다. 그러면 늦기 전에 걸음을 옮길 수 있다. 너는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 전환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꾼다. 왜냐하면 배신의 상처는 관계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네 감각의 방향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내 감각은 다시 선다. 네가 그 감각을 존중할수록 네 삶은 더 조용한 질서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너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 사실은 너를 단단하게 만든다. 네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너를 빚어놓았다. 네가 울지 못한 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하루, 억지로 웃어 넘긴 순간들이 모두 남아있다. 그 남은 것들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흔적이 아니라 너를 다시 세우는 재료가 된다. 그러나 그 재료는 네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만 기초가 된다. 네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속 문장은 이제 조금 달라진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말 뒤에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그 질문의 변화가 중요하다. 질문이 바뀌면 방향도 바뀐다. 네가 이제 보는 것은 더 이상 배신의 칼날만이 아니다. 그 칼날이 잘라낸 거짓의 끈도 함께 보인다. 끈이 끊어지면 아프지만 숨은 돌아온다. 네가 오늘 느끼는 불편은 바로 그 끈이 끊어질 때의 감각이다. 그러니 네 몸의 긴장을 적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네가 다시 살아있다는 표시다. 그 표시가 계속될수록 너는 더 넓은 공기로 옮겨간다. 네가 더 이상 같은 관계를 붙잡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네가 사람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된 방식의 연결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역할을 내려놓는 일은 처음엔 공허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공허는 곧바로 채움으로 바뀌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필요한 것은 채움보다 정리다. 네 손에서 더는 쥐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네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다. 네 걸음이 조금 느려진다. 네 말이 조금 더 진실해진다. 이것이 회복이다. 회복은 늘 조용한 형태로 시작된다. 네가 더 이상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기로 할 때, 내 시간은 다시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네 시간은 내 생명과 닿아 있다. 그러므로 오늘 네가 선택해야 할 것은 분주함이 아니라 질서다. 질서는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 자리가 다음 전환으로 이어진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오래 타인의 반응에 내 평안을 맡겼다. 그래서 어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늦은 답장 하나가 네 밤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이제 끝나고 있다. 네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다. 내 몸은 그 변화에 앞서 반응한다. 손이 덜 떨리고, 턱이 덜 굳고, 마음이 덜 서두른다. 이것은 네가 무덤덤해진 것이 아니라 네 안의 중심이 돌아온 것이다. 중심이 돌아오면 주변 소리가 덜 위협적이다. 그래서 네가 오늘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네 안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다.
배신은 내 중심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네가 다시 네 중심에 서는 순간 남의 반응은 내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은 단호하지만 잔인하지 않다. 오히려 너를 살린다. 중심이 돌아오면 네 앞길도 다시 보인다. 그리고 그 앞길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네가 지금 알아차려야 할 것은 너를 버린 것처럼 보였던 자리에서 오히려 네가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숨을 가다듬는 순간 너는 네 몸이 아니라 네 마음부터 다시 챙기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더 이상 오래된 상처의 문법으로만 말하지 않는다. 이 흐름이 네 안에서 분명해지면 네 안의 이름을 다시 적고 싶어질 것이다. 네가 부르던 이름들, 네가 기대하던 이름들, 네가 두려워하던 이름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다. 그 과정은 고요하다. 그러나 고요함은 무의미하지 않다. 오히려 고요함은 네가 진짜로 듣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네 영혼은 다시 읽는다. 네 몸은 다시 쉬고 네 판단은 다시 선다. 네가 더는 거짓 평안에 자신을 맞추지 않을 때 진짜 평안이 네 안에 자리를 잡는다. 그 평안은 대단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이다. 그리고 방향이 있으면 다음 발걸음이 두렵지 않다. 지금부터는 그 발걸음이 무엇인지 더 직접적으로 적어 내려갈 차례다. 네가 받아들인 이 흐름이 네 안에서 완전히 지나가려면 한 번 더 조용한 확인이 필요하다. 창문은 열렸고 공기는 바뀌었고 네 몸은 이미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제 내 입술로도 그 확인을 붙여두어라. 댓글에 나는 그것을 본다라고 적어라. 그것은 추측이 아니라 인정이다. 그것은 바람을 읽은 사람이 바람의 방향을 다시 말하는 일이다. 네가 그 말을 적는 순간 네 안에 있던 흐릿함은 조금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분명함은 네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준다. 나는 네가 이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은 단지 문장 하나가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느낀 모든 신호를 네 안에서 붙잡아두는 표식이다. 그러니 조용히 적어라. 그리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면 우리는 그 표식을 너의 정체성과 연결할 것이다. 그 연결은 마지막 문 앞에서 너를 흔들림 없이 세운다. 네가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장면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배신은 너를 끝내지 못했고 너를 다치게만 만들지도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창문을 보게 했다. 네가 답답했던 밤, 말이 막혔던 아침, 몸이 먼저 거부했던 순간들이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같은 진실을 여러 번 두드린 손길이었다. 네가 그 손길을 이제야 알아본 것이다. 그래서 창문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네 안에 다시 들어오는 숨의 이름이다. 너는 그 숨을 받기 위해 오래 기다린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네가 뒤늦게 깨달았을 뿐 숨은 계속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배신이 남긴 냄새가 빠질수록 네 삶은 더 정돈된 얼굴을 드러낸다. 네가 이 흐름을 붙들면 다음 선택은 두렵지 않다. 네가 이 흐름을 놓치면 다시 같은 답답함이 들어온다. 그러니 지금은 명확함을 택해야 한다. 명확함은 아프지만 아픔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명확함은 마지막 인식으로 이어진다. 지금 이 자리에 선 내 모습은 예전의 네가 아니다. 예전에 너는 설명하려 했고 붙잡으려 했고 사과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사과했다. 지금의 너는 더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포기가 아니라 정렬이다. 너는 더는 모든 반응을 떠맡지 않는다. 너는 더는 거짓된 친절을 네 평안과 바꾸지 않는다. 네 손에 남은 것은 오래된 상처의 무게가 아니라 새롭게 읽히는 공기의 감각이다. 그 감각이 너를 인도한다. 그것은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제자리로 데려간다. 그래서 네가 오늘 느낀 모든 떨림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문은 열리고 있었고 너는 그 문 앞에서 배우고 있었다. 이제 그 배움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남는다. 너는 더 이상 배신의 해석 안에 갇히지 않는다. 너는 배신을 지나쳐 진실의 창문 앞에 서 있다. 그 창문이 바로 내 이야기의 전환점이다. 네가 이 흐름을 끝까지 따라왔다면 이제는 네 삶 위에 조용한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문들은 닫혔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